김혜경 씨 법인카드 얘기가 나오니까 또 김건희 여사 얘기로 맞불을 놓고 네. 또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 소환 얘기가 나오니까 또 다시 김건희 특검법 얘기로 또 맞불을 놓고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방금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지금 미리 보여준 거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맞불 작전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네. 되네요. 앵커가 보시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의혹대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잘잘못을 가려서 네. 이걸 뭐 이렇게 재판에 한번 회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기소를 하면 되는 문제고요. 네.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이 수사기관이 결정을 내려서 뭐 기소를 하든 아니면 불기소를 하든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자꾸 섞어서 상대적인 어떤 조건부 수사, 조건부 특검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그건 하지 말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네.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테니 네. 나는 나대로 이 조사를 받아서 나의 이 혐의 없음을 입증할 테니 김건희 여사도 당당하게 이 검찰 수사에 응해라. 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쌍특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네. 대표가 그러니까 했던. 두 개가 별개 사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별개 사안입니까? 사건 발생일이 비슷한데. 안 그래요? 그래요? 대선 때 문제잖아요. 선거법 문제 대선 때 문제잖아요. 네. 대선 때 나와 있던 허위 사실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도 관련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도 관련돼 있는 문제 지금 공소시효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발언한 부분은 지금 이거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해서 선거법으로 기소하려고 하는 거고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거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그 관련돼 있는 사건에 다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송치하거나 아무 혐의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잣대가 이쪽으로 쭉 늘어났다, 이쪽은 짧아졌다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민주당이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관련돼 있는 그렇게 거죠.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 대목인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이 공수처에 이 고발 조치를 중앙지검에 한 것은, 고발했습니다. 중앙지검에 네. 이 고발을 한 것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내란 또는 외환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소추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임 5년 동안은 실익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발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정치적인 공세 이외에 실익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묶어서 고발하는 것보다는 검찰에게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 수사를 촉구하고 이제 더 강력하게 그 촉구를 했는데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제1야당으로서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제대로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특검으로 갈 수 있는 얼마든지 제1야당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검찰 소환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맞불로 김건희 여사도 수사를 잘 안 하고 있으니 특검으로 가자, 쌍특검으로 가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왜 그것을 두 개를 묶어서 이 얘기를 할까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지금 예. 구자욱 차장의 얘기는 그 당당함의 첫 발걸음은 요번 허위 사실 공포에 당당하게 조사 나가서 받아라가 지금 시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 세상 일에 네. if는 별로 없습니다만 네. 만약에 오늘 아침에 네. 이 태풍 이 물러간 이후에 이재명 이 대표가 검찰에 출두했다고 쳐보십시오. 네. 가장 당황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아마 검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허. 왜냐하면 오늘 압수수색을 어허. 한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혐의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하니까 관련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당당하게 검찰 소환에 응했다라면 아마 국민 여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 얘기 생각을 해봅니다. 들으면은 솔깃하겠는데요. 자, 아니 평론가님. 근데 관련 증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소환 조사부터 하라고 소환부터 하는 검찰은 또 뭐예요? 아니 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충분한 그러니까 자료 제가 좀 조사가 됐는지 안 말씀드릴게요. 됐는지는 제 개인적인 잠시만요. 판단이고요. 예, 평론가님. 칼은요. 얘기. 예. 칼은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칼은 사람에 따라서 가려서 움직이면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검찰의 칼이 지금 공정합니까? 검찰의 칼이 지금 어느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런 취지의 주장인데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했잖아요.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고 검찰 인사 다 냈어요. 검찰총장 지금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에 있어요. 검찰 서울중앙지검 전체가 지금 전부 다 모든 특수부가 다 문재인 정부 수사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재명 아니 그러니까 예. 그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황 증거가 저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검찰이 앞으로 소환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의심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문제가. 알겠습니다. 두 분 잠시만요. 방금 이 내용을 존중하고요. 단 이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건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부분을 근거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것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공정하지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 전제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이 대통령 한 사람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한 사람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검사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사실상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원석 차장 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이 됨으로써 네. 사실상 그 문제는 이제 일단락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차장으로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 주요 간부 인사를 할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상의를 한 파트너가 이원석 차장 검사였습니다. 당시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총장 그 직무 대리로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에 대한 협의 파트너가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고 만약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검찰총장이 된다라면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한 사람이 수사 지휘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오해가 풀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네네. 것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기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했더라면 검찰개혁 네. 그 국민적 요구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기계가 없었더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잠시만요. 특검이 한 거고요. 검찰이 그 했다는 이후에 거잖아요. 적폐청장 수사는 그럼 누가 아니, 그러니까 했습니까? 검찰이 그때마다 굉장히 기계 있게 움직이거나 네. 칼을 휘둘리기도 하고요. 또 네. 그렇지 않았던 때도 있고요. 그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잘하지 의심받고 않기 있는 때문에 건데요.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짧게요. 후보자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임명이 된 네. 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실상 같이 인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대검차장하고 검찰총장은 다르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이 총장 되기도 전에 대검차장이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인사 다 내버리면 그러면 검찰총장 그 사람 그냥 임명하는 걸 전제로 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윤석열 사단인 거죠, 그건. 알겠습니다. 윤석열 사단 아니라면서요, 또. 네, 어제 네. 이원석 후보자는 사단이 아니라고 아니,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뭐 형님 안 불렀다고 알겠습니다. 얘기는 하는데. 자, 아니, 잠시만요. 대통령이 검찰총장 네. 출신이면 최대한 검찰총장은 대통령하고 먼 사람을 시켜야 공정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먼 쪽으로 얘기가 흘러나가서 그렇게 확장을 하면 오늘 안에 얘기가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뉴스에이 라이브에 저희가 정치권 소식을 잠시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이 거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었습니다. 얘기가 조금 곁으로 새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에 불응한 것을 두고 야당은요 정치 탄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학력 위조, 논문 표절 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위험이 처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공소시효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 당국이 계속해서 지체시키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자,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불응을 결론으로 내면서 동시에 또 이 당론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 당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강경한 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여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자, 이와 관련된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과 관련해서 곧장 맞불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태풍보다 더 뜨겁게 지금 토론을 벌여주시고 계시는데 좀 진정해 주시고요. 내용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렇게 민주당이 강하게 나오는 게 네. 효과는 좀 있을 걸로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당에서 뭐 이걸 그렇다고 받아들일리 만무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임기 내에는 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검법을 그러니까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집중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충분히 다른 이유로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을 하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검찰을 충분히 질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정감사도 남아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는 이 제1야당이 특검법 먼저 꺼낸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알겠습니다. 좀 정치적인 어떤 공세용 아니냐 뭐 이런 네.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얘기를 또 듣고 싶은데 저희 PD가 우리 국민의힘 얘기해야 된다고 이쯤에서 정리를 빨리 하라고 하네요.